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피해 지역의 이장님의 증언이 담긴 손석희의 시선 집중의 일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27일에 구미 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불화수소산, 줄여서 이른바 불산이라고 불리우는 맹독성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지금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농작물이 말라 죽고 주민들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는 이런 2차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불산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세포 조직도 쉽게 통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하고 마을이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게 참 당초부터 위험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의 박명석 이장을 연결해서 현장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박 이장께서는 사고 당시에 제일 먼저 마을에 긴급 대피령을 내려서 인명피해를 막기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박 이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신속하게 긴급 대피령을 내리셔서 그래서 마을에선 인명피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공장 근로자는 5명이나 사망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주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목이라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고통 호소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병원으로들 많이 가셨나요? 예, 어제도 우리 주민 한 70여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긴급 대피령을 내리던 당시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가 4시 정도 제가 축사가 공장하고 회사하고 한 15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그 축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 먼지라 그럴까요? 연기라 그럴까요? 수증기처럼 부옇게 올라왔어요. 예. 평소에도 약간씩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조금 더 심하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게 이제 축사 쪽으로 와서, 냄새를 맡으니까 완전히 군에서, 화생방 훈련하는 냄새 있죠. 아, 예. 그거보다 더 덕할 정도 한 모금 딱 먹었는데 도저히 숨을 호흡을 할 수 없었어요. 예. 이거는 분명히 인체 해로운 유독가스다. 예. 그래서 막바로 이제 집으로 내려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예. 주민을 일단 대피시켰습니다. 예. 대피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 대피령에 빨리 따라주셔서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들 대피들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피소는 없고요. 예. 마침 그날이 낮 때, 오후 때 4시 시간이니까, 예. 주민들이 거의 이제 농작물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이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밤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대피가 힘쓸 것이고, 현재 대피소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이 공단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소에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나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튼 빨리들 대피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호흡기가 아주 심한 정도로 왔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첫날보다 지금까지 경과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그 주민들도 아직도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있다고들 하셨는데 혹시 그날보다 더 심해지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2, 3일 있다가는 별로 몰랐는데. 예. 한 4일 전부터 지금 동네 두 분이 부부간에 또 그날 좀 많이 마셨어요. 예. 하우스 안에 작업하다가, 그래서 그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제 또 한 번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머지 이제 노약자들은 어제 병원에 한 70여 분 갔다 오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현장 화면을 보니까 아주 누렇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던데. 인근에 나무들도 빨갛게 말라 죽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피해 규모가 면적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91헥타라 그런데 저희 추산으로는 그게 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하게 날려서 위에 좀 나무가 높은 곳이 말랐더라면은 그게 분진이 다 날라갔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집계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불산가스라는 거, 그러니까 불화수소산가스, 이거 이제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이 불산가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던 것이 있는지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 공장이 저 사공단 지역에 13년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전혀 그 공장에서 뭘 하는지, 회사에서 뭘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사고 이후에 어떤 그 회사 측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사고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물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던가요? 지금 회사 측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예. 지방에서 시 당국에서는 사실 불산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불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수분들이 몇 분 안 계세대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정확한 명쾌한 어떤 답을 못 얻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들 피해를 보시고 또 공장에서 사람도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없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 전문가들이 그런데 불소 화합물인데 불산의 주성분인 불소가 기본적으로 독극물이다. 그러니까 쥐약 또 살충제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예. 또 화학전에 사용되는 군사용 신경 독가스의 기본 물질이다. 그래서 아마 아까 처음에 이제 군에 다녀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셔서 예. 그때 화생방 훈련 그 냄새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무생무취, 예, 근데 기관지염, 피해 부정 심하면 실명, 시신경 교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증세가 깊어지는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을. 병원에서 물론 이제 치료 과정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누구한테 배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여기 지금 사고가 난 휴브 글로벌이라는 데가 지금 화학 제품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데인 것 같고요. 혹시 피해 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돼서 이 회사 측과도 일단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피해를 입은 동네가 이제 2개 동네입니다. 예. 봉산리, 임천리 이래서 인근 동네까지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예. 일단 대책본부는 각 동네 수임에서 본부를 대책을 씌웠어요. 예. 씌웠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런 피해 보상이나 이런 얘기는 아주 없고. 예. 이거는 사실은 알다시피 국가공단입니다. 예. 국가공단이고 국가에서 이걸 유치를 했고. 예. 또 국가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독성 물질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재난, 특별 재난 지역이 붙든지, 이런 대책이 안 나오고서는 제가 볼 때는 회사 측에서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군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현지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에 소식이 전해질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의 박명석 이장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불산 노출 일주일... 나무 수백 그루 말라 비틀어져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약간 좀 감상적인 느낌으로 쓰여진 기사인데요. 불산 누출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황폐하게 변해버렸는지를 갖다가 자세히 묘사한 그런 기사입니다. 야산에는 상수리 나무와 잣나무 수백 그루가 자라고 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이곳 풍경은 황량하게 변했다. 아직도 푸르러야 할 나뭇잎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누렇게 변해버렸다. 야산과 이웃한 농가 가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논에 자라고 있는 벼는 아직 푸른색이 남아있는데 이곳 벼들은 누렇게 말랐다. 과수원의 포도밭에서도 포도알만 겉으로 멀쩡할 뿐 나뭇잎은 말라 비틀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불산 누출 사고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이제 멜론 하우스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멜론을 제외한 나머지 나뭇잎들은 모두 누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 끔찍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제일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이제 말을 소개하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이 불산 유출에 따른 인근 하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7km 떨어진 낙동강과 인근 하천 3곳의 수지를 조사한 결과 불소 농도가 모두 수돗물 수질 기준 이하로 조사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서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됐지만은 아직 그 낙동강의 물은 깨끗하니까는 안심하라 뭐 이런 얘기죠. 뭐 정부의 관리 체계나 뭐 이런 것을 비판한 건 없고요. 그냥 이 사고의 모습이 끔찍하다라는 식으로 묘사하는 정도의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 기관의 말을 인용해서 아직 물이 깨끗하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구미 가스 누출 사고 초동 조치 미흡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추석 전인 9월 28일자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9월 27일에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 바로 쓰여진 기사입니다. 28일 시민과 구미 소방서 등에 따르면 119 소방대는 사고 당시 불산을 중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물만 뿌렸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불산의 확산을 막으려면 소속해를 뿌려야 했으나 이를 구하지 못해 물로 가스를 희석하는 데 그쳤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는 화공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장비나 중화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미시는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 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에 소속해 14포대를 확보했으나 교통통제로 현장에 공급하지 못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렵게 시에서 정말 소속해 14포대를 구했는데 교통통제 때문에 도로가 막혀서 사고 현장에 이걸 전달하지 못해서 물만 계속 뿌려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구미시 그 환경위생과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석회를 확보해 현장에 갔지만 통제됐다. 소방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도 접근을 하기 어려워 석회를 뿌릴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석회를 갖다가 가지고 갔는데 교통통제 때문에 현장에 못 갖고 갔지만은 어차피 갖고 왔어봐야 별로 쓸 일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구미시 환경위생과장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구미시가 이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공장 근로자와 주민 대피 조치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사고 발생 3시간 30여 분 후 구미산업단지 4단지 입주업체에 전원 대피하라는 통보를 했다. 또 그 후 10분이 지나서야 사고 현장의 봉산리, 임천리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니까 허둥지둥 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그 구미시 부시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 참 가관인데요. 구미시 김충섭 부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에 곧바로 주민에게 방송 등으로 통보하는 등 초동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손석희 시선 집중에 나온 그 이장님 말에 따르면은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장님이 그 가스를 받고 깜짝 놀라서 그 방송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대피하게 했던 거거든요. 뭐 그 전에 따로 구미시에서 어떤 뭐 대피하라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죠. 구미시에서 그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그 방송을 한 거는 사건이 있은 지 3시간 40분이 지난 뒤였는데요. 근데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건 발생 다음 날에 나온 기사라서 구미시에서 이제 언제 그 주민들이 대피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는 자기들은 이제 3시간 40분 뒤에 이렇게 그 대피하라고 방송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이게 최선을 다했던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맹독물질 2차, 3차 피해 키운 구미시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10월 4일자 사설입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구미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피해를 접수하고 불산 의심 증세 주민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전부다. 사고 직후 대피했던 봉산리 주민들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다음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도착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첨단 화학물질 분석 특수차량이 내놓은 결과 때문이었다. 사고 다음날 오전 1시 측정한 대기 중 불산 농도가 1ppm으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특수차량은 서둘러 철수했다. 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도 문제였다. 불산을 중화하는 데는 물이 아닌 석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물을 뿌렸다. 석회를 뿌린 것은 사고가 난 지 22시간이 지난 뒤였다. 전문가들은 수습 초기 물과 반응한 불산이 연기까지 뿜으면서 사태를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한다. 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구미시도 석회를 비축하지 않고 있었다. 사고 현장과 영남 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은 6km 떨어져 있다. 불산이 낙동강까지 날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구미시는 사고 사흘째 소방차를 동원해 마을을 물청소했다. 구미시엔 독극물 관리 지침이나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이 없다. 불산 누출 사태는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주민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중앙일보가 정부를 아주 맹비난하고 있네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뭐 봉산리 마을 이장님이 대피시킨 주민들을 갖다가 하루 만에 다시 그 불산이 아직도 많이 퍼져 있는데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석회가 필요한데 석회가 없어서 22시간 동안 그냥 물만 뿌려가지고 오히려 불산이 오히려 더 멀리 퍼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수원인 낙동강과 6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소방차를 동원해 물 청소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 불산이 더 주변으로 확산되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구미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인해서 그 사고 피해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맹독물질 관리 소홀이 구미공장뿐일까? 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이 사설에서는 이제 그 구미시의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그 대응이 매우 미흡했고 어처구니 없었다는 걸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리 소홀이고 대응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단순히 이 구미공장 하나뿐은 아닐 거라고 얘기합니다. 구미산업단지는 1991년 페놀 원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대구 경북 일대에 수돗물 오염 공황을 일으켰던 곳이다. 구미산업단지에는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수십 곳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현황 파악은커녕 유사시 대피 요령과 대처 방안 등의 매뉴얼조차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산업단지를 비롯해 유독물질 취급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일보의 말처럼 그 안전관리에 더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 너무 안이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키워서 인재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이번 그 구미 불산 누출 사고도 사실은 그 구미시의 잘못된 대응이 만든 인재에 가까운 사고기도 하거든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제2의 페놀 사태로 다뤄야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4일자 사설인데요. 이 사설에서는 이제 뭐 주민을 비롯해 뭐 소방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두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불산 누출 피해가 매우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독성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의 총체적 실패 사례다. 어떻게 해서 주민 거주 지역에 그런 위험한 시설이 들어서게 됐는지, 그 사실을 주민은 물론 시의원까지 까맣게 몰랐는지, 그리고 사고가 터진 뒤 오히려 피해를 키우기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사고 대응 매뉴얼은 물론 불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아 소방관, 경찰, 공무원도 무방비 상태로 현장에 접근했고 불산 제거를 위해 물을 뿌리는 등 어이없는 일까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구미시의 대응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 빨리 그 사고 지역 주민들을 갖다 대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사고 지역 주민과 노동자 등을 대피시켜 추가적인 인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염된 농작물과 가축 등의 안전한 폐기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경향신문 사설의 주장처럼 지금 당장 그 사고 지역의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그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지역의 피해가 계속 커져가는데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여기 지금 그 오염된 농작물과 가축 등을 갖다가 다 폐기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그 가축들의 경우 죽지 않고 살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축산농민들이 당장 뭐 어떻게 살기 막막하니까는 그 소를 갖다가 몰래 내다 팔기라도 하면 정말 더 큰 재앙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주민들이 정말 다급한 심정에 그 불산을 들이마신 소를 팔지 않고 폐기하게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MB정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기사입니다. 구미시와 환경과학원의 오판이 불산 2차 피해 키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고 지역의 대기 중 불산 농도가 1ppm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이제 그 마을 이장님의 방송으로 대피했었던 그 봉산리 주민들을 갖다 하루 만에 다시 그 마을로 복귀하게끔 만든 일이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사고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공장 주변을 조사한 뒤 사고 현장 반경 50m 안 대기 중 불산 오염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인 30ppm에 못 미치는 1ppm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를 근거로 다른 곳에 대피했던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및 임천리 주민들을 귀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해 고시한 화학물질 노출 기준을 보면 불산의 작업장 기준치는 0.5ppm이다. 구미시와 환경과학원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라고 거론한 30ppm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에 소방관이 방독면을 써야 하고 일반인은 즉시 벗어나야 한다고 규정한 수치이다. 건강한 성인이 하루 8시간 일하는 작업장 기준이 0.5ppm인데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24시간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불산 농도가 1ppm이라면 그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 이 기준치를 갖다가 잘못 적용해서 주민들을 갖다가 불산이 가득 깔린 사고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불산으로 인한 피해 주민이 89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그 방사능 양을 갖다가 기존 기준치의 30배가량을 늘린 다음에 기준치 미만이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게? 정말 기준치라는 게, 정말 이렇게 기준치라는 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델리의 기사입니다. 불산가스 도대체 뭐길래 구미공단에 닥친 공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2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선 이제 불산 누출로 구미공단에 많은 피해가 생겼다는 얘기와 함께 이제 불산이 과연 무엇인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사고 대처에 미흡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냥 불산가스가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정도의 기사입니다. 불화수소산 가스는 흡입 즉시 폐조직을 손상시키고 각막을 손상시키며 실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뼈를 녹인다. 불산에 노출된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불산이 신경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산 노출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가 지연되기도 하는데 결국 하루 정도 후에 세포가 괴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로 세로 5인치 정도의 피부에 노출되는 정도로도 심장마비나 사망에 이르게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독극물인데요. 이러한 독극물이 정말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뉴델리가 제대로 된 그 언론이라면은 이렇게 위험한 독극물을 너무 소홀하게 관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 뉴델리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불산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라고만 얘기하고 끝이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뷰스앤 뉴스의 기사인데요. 정부 구미가스 사고 일주일 만에 조사단 파견키로 비난 여론 비등하자 뒤늦게 늑장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정부는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고 일주일 만인 4일 현장에 조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임기 말 레임덕의 전형이다. 정부는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구 능력과 사고 회사의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경향신문도 그렇고 이 사고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빨리 이곳을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곳 주민들을 갖다가 대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MB정부에서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서야 이제 조사단을 보내서 조사단이 이것저것 그냥 조사를 하면 그걸 또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또 검토 작업을 거친 뒤에야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전형적인 늑장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더 많은 주민들이 이 불산가스 누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구미시나 MB정부나 늑장 대응하기는 똑같은 것이죠.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주먹구구식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특히 구미시는 사건을 축소 및 은폐시키기 위해 대피한 주민들마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소방차로 물을 뿌려 불산이 더 넓게 퍼지도록 만드는 등 사건의 피해를 더 키웠는데요. 공무원들이 책임을 떠넘기거나 축소시켜서 자기 밥줄을 지키려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이번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식의 안일한 늑장 대응과 행정 시스템이 가져온 참사인데요.
이처럼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어 사망자가 100명이 넘게 발생했는데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가 굳어 숨진 사건이 기억에 생생한데요. 정부는 사망자가 10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걸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정부 발표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10살인 성준이 생후 14개월부터 지금까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는 중증 폐질환에 걸린 겁니다. 다른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갈 시간에 성준이는 항상 집에만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환자는 34명이고 이 중 10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외부 기관에 의뢰한 역학조사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5개 종합병원의 중증 폐 질환자를 조사한 결과 감염도 없이 폐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인 환자는 212명, 이 가운데 절반인 102명이 이미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증상과 동일했는데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 상당수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이는 사례들은 다른 현재 알려져 있는 원인들로서는 설명이 안 돼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미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지금껏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끼리 서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그냥 허송 세월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요.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로 불거진 지 1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는데도 MB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서 피해자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요. 책임 소재만 따지면서 자기 밥줄만을 지키려는 공무원들의 특성 때문에 이런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갖다가 조속히 막으려면은 재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구미에 내려가서 사고를 지휘하는 거죠.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려가서 사고 지휘를 하면은 공무원들도 더 이상 늑장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이제 2007년에 있었는데요. 2007년 12월에 발생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태안에 내려갔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모습에 관한 돌발 영상의 기록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지금의 역량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조류를 따라서 북서풍이 불 때는 이쪽으로, 이 해안 쪽으로 달라붙고요. 북동풍이 불 때는 약간 빠져나오게. 지금의 조건이면 지금 여기 동원대에 있는 역량으로서 막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해상 상태가 한건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남북으로는 더 확산되지 않게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남쪽으로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 민가 주변이 아닌 해안에서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해상으로 지금 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그 점은 분명하게 해주세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건 막는다. 막고 봅시다. 대통령님 연안 쪽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 해안에 가면 지금 많은 양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비용 문제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걱정해야죠. 나중에 누가 비용을 물 거냐. 모든 정책이나 비용을 혼자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못 받는 건 못 받는 것이고 받는 건 받는 거고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 그건 재판에 맡길 일이고 필요 없이는 나갈 필요가 없지만 필요한 만큼은 다 동원하라는 것이죠. 다 동원하시고 관계없이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확실하게 남북으로 확산되는 거 확실하게 막으라 하니까 대답을 머뭇거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가 시원찮으면 2벌 치고 3벌 치고 4벌 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것이죠. 방제 펜스 같은 그 성능 좋은 것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서 다 빌려든 사오든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 총동원하라. 첫날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막겠다고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하고. 예. 막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해당 지역 공무원이 예산 운운하면서 당장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같다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지금 빨리 예산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태안 주민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처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지휘를 해도 공무원들이 말을 제대로 들을까 말까일 정도니 정말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갑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매우 끔찍한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런 불산 누출 사고가 어쩌면 이대로 있다가 닥치게 될 더 큰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섬뜩한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끔찍한 원전 사고가 관리부실과 책임 떠넘기기식 사고 은폐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관리 체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0월 2일자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심상치 않은 원전의 경고... 하루 2기 연달아 고장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에 원자력 발전소 2곳이 거의 동시에 고장이 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일 오전 8시 10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이어 오전 10시 45분에는 전남 영광군의 영광 5호기도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원전에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주급스 펌프에 이상이 생겨 증기 발생기의 수위가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면서 발전을 정지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사고 원인도. 이렇게 사고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원전 가동이 중지되는 사고가 2곳에서 벌어졌는데요. 시운전 중에 발생한 고장 정지까지 포함하면 올해 원전 전체에서 발생한 고장과 사고는 12차례나 된다. 지난 2월 고리 1호기가 정전에서 멈춘 사고를 은폐한 것과 원전 납품 비리, 고리 원전 직원 마약 투여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원전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신고리 1호기는 지난해 2월 가동을 시작한 뒤 불과 1년 8개월 만에 제어봉 제어계통에 문제가 생겨 정지됐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핵분열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치 중 하나인데 이날 고장까지 포함해 최근 석 달 동안 3차례나 발생했다. 그 가동 시작한 지 1년 8개월밖에 안 된 그 새로운 원전인데 이 원전이 지난 석 달 동안 3번이나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정말 관리가 부실하고 안전체계가 엉망이란 것인데요. 근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한국수자원원자력에서는 이번 고장과 발전 정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고 고장 0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전소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사실 이 원전 사고에 비하면 정말 약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하나가 폭발하면서 나라가 어떤 꼴이 됐는지 지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관리 체계는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산업공단의 위험물질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 체계 역시 이번 기회에 정말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지금 MB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확대를 갖다 부르짖는 탓에 취약 지반인 곳에다가 원전 공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 이런 원전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갖다가 높일 수 없다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나 그 산업공단의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다가 매우 체계적으로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께서 이런 그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공약도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